네, 여러분 오늘 또 2부 방송에는 아까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구팽 김우겸 선생의 이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참 불쌍해요. 그냥 청와대에 가만히 있지. 그 기어 나올 때 차라리 좀 말리든가. 너 안 될 것 같다. 하긴 뭐 기어 나와서 들킨 거니까요. 기어 나온 이후에. 뭐 일단 청와대 뭐 이제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뭐 네.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양반이 뭘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본인 피셜이죠. 예, 본인 네. 주장에 의하면 뭐 결정적 기여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1번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건 맞아요. 팩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혐의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억울할 법합니다. 예. 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탄핵될 건덕지였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충분히 탄핵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라면 그분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렇죠. 사과를 제때 하지 못한 죄. 저는 그게 근데 정치인한테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봅니다. 무능한 죄. 네. 뭐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큰 뜻을 가지고 차라리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려오기도 그렇게 싫었으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지 어쨌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하여간에 뭐 김우겸 선생께서 뭐 제일 반성문도- 1등 공신을 하니까 자신만만 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감히 나를 뭐 이 생각도 했을 거고 뭐 내가 그래도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내가 우리 인이 오른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본인도 놀랐겠죠. 자기 동생 뭐 건물이나 집이 그렇게 뭐 집값 오른 줄도 몰랐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에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집은 팔았고 또 기부도 했고 기부도 했는 어느 단체에 기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또 뭐 해소할 수 확인을 해봐야죠. 뭐 일단은. 해소할지 네, 어쩔지 어쨌든 무려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더 80만 원을 어떻게 더 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몇 억씩 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내 사비 80만 원까지 더해서 정말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었나 봐요. 어쨌거나 그렇게 커다란 원대한 네. 꿈을 안고 이제 본인의 재산을 뭐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부를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뭐 확인이 됐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꺼지라고 또, 한 거죠. 예, 민주당에서도 뭐 우리 구팽 김우겸 선생께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미투, 미투, 정봉주 의원을 저격을 한 거죠. 예,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검증이 완벽하게 끝났는데 본인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서 참 아쉽게 됐다라고 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예,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근데 뭐, 또 정봉주 보고는 지금 계속 예. 하지 마라는 하고 있는데 네. 정봉주 같은 경우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옥살이도 내가 했고 예. 나는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를 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뭐 돼야 말이죠. 뭐 이제 경선이라도 통과를 해야 뭐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김우겸 씨는 좀 짠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주당 쪽 애들이 이 뭐 한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꿀 빠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기 재산까지 처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의 재산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옛날 탐관오리들 저기 매점 매석 하지 않습니까? 벼슬자리. 예. 그걸 왜 하겠습니까? 내가 10억 기부해서 어디 사또 자리를 하나 얻으면 예. 한 30억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억의 돈을 내고 내가 그 벼슬자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죠, 매관이죠, 매관. 네, 매점 매관하는 매석에.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우겸도 그런 어떤 매관 매직을 예.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예. 그러나요?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매관 매직을 예. 뭐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일종의 현대판 매관 아닙니까? 하여간 좀 뭐 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는데 뭐 좀 조롱거리가 돼도 돼요. 그 양반은. 뭐 하여간에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여기저기서 번해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뭐 우스꽝 좀 안타깝지만 마누라한테 안 쫓겨나면 다행일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사실은. 때는 예.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왜냐하면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뻔뻔스럽게 자기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일삼다가 예. 뭐 하여간에 뭐 어쨌거나 그 민주당에서는 뭐 김우겸 씨가 잘했어요. 뭐, 민주당에서 대응을 잘한 거예요. 예, 불출마를 하겠다고는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이런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김우겸 씨 정도의 투기라고 그래야 되나? 투자죠, 투자. 사실은 김우겸 씨 같은 경우는 투기도 아니에요. 네, 그냥 사놓은 집이 오른 예, 건데요. 예, 그러니까 더 억울하죠.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개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제 그런 명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뭐 요즘 뭐 고가의 주택을 사면 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둥, 자금 출처를 밝히겠다는 둥, 그렇게 뭐 계속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김우겸 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대한민국에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집 있는 거, 네. 집값 오른 게 죄라면, 예. 김우겸 씨도 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그가 죄가 없다면, 예. 모두가 죄가 없는 거 모두가 아닙니까? 죄가 없는 거 뭐 아닙니까? 이상한 논리로 하여간에,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건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계열 쪽, 저는 진보 계열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계열 쪽 인사들은 본인들이 과거에 입 턴 것 때문에 그냥 망하는 패턴이에요.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지키지 못할 얘기들을 하고요. 그 기부도, 김우겸 씨 같은 경우 기부도 처음에는 경선에 돼서 후보로 출마하게 돼서 당선이 된다면 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거 바가지로 먹으니까 강제로 기부를 하게 된 건데, 네. 뭐 또 모르죠. 기부를 뭐, 자기 아들이 뭐 어디 있는 뭐 거기다 기부를 했는지, 뭐 친척 누구한테 기부를 했는지 알게 뭡니까? 뭐 어딘지 재단 하나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뭐 네. 기부했다면 기부. 어디다 기부했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예. 하여간에 뭐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심심한 뭐 사의를 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아직 아니, 돌아가신 그냥 건 꼬셔요. 아니니까 조의는 아니고. 네, 아유 꽃이다.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아유 꽃이다. 하여간에 네, 뭐 하여튼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잘했어요. 그 김우겸 씨를 품고 갔을 경우에 전체적인 선거 판도에 예.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뭐 손절을 잘했죠. 뭐 손절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상황이 아까 뭐 일부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역병이죠. 우한 역병, 우한 폐렴, 네. 신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름이 막 화도 많아가지고 하여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그렇죠. 지지도가 반여당, 반청와대 정서가 지금 굉장히 예. 높아지고 있죠. 지금 뭐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된 건지 어쩐 건지 일단 김우겸 선생을 날려버리는 것으로서 뭔가 수습을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뭐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수습을 하려면 빨리 어떻게 좀 강경한 조치를 내세워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난국에 네. 청와대 출신 70명이 내각에서 예. 70명이 튀어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와버렸는데 뭐 청와대에 일할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참 김우겸 씨 이야기는 여기서 네. 살짝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경제 문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우한 쪽에 이제 자동차 그 부속 공장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속들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런 주요 그 부품 산업이 있긴 하지만 네. 또 산업 기업이 있긴 하지만 또 안 그런 또 회사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뭐 물건에 따라서 또 현대자동차가 부속에 따라서. 모든 자동차 부품들을 다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대 그룹사에서 네.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자동차도 이제 공장이 중단이 되고 뭐 이럴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 뭐라 그래야죠?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그 현금을 만드는 현금 창출을 갖다가 지금 제도적으로 다 막아버려가지고 자금은 제대로 돌지 않고 네. 그게 이제 경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네. 그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하는 거를. 모르죠. 예.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라. 그런데 이제 이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제 중국발 어떤 이 바이러스 사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뭐 이제 뭐 여행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관광산업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웃긴 얘기예요. 네, 지금 지금. 관광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모든 제조 관련한 모든 이제 주요 부품들을 우리도 이제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몽땅 이제 다 올 수도 없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에서 예. 중국 눈치를 본다고 얘기할 때 예. 그런 산업 기반적인 문제들을 얘기했다면 예.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중국은 형님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예. 뭐 관광산업 얘기하면서 뭐 국내 관광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이 돌아다니면 예. 한국은 더 시내에 씨가 마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엊그저께 명동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명동에 코엑스도 그렇고요. 뭐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고 네, 코엑스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중국인 그러니까 제주도는 예.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 그거 덕분에 이제 제주도에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예. 지금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반한나라당 정서, 친민주 정서가 좀 강한 지역이다 보니 예. 대놓고 드러내지는 꽤 웃긴 거예요. 내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정치 성향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생산품, 생산 제품, 부품들, 핵심 부품들이나 여러 가지 생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운이죠, 사실은.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중산층이 지금 거의 무너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일단은 뭐 제 지인, 제 주변에 이제 인척들도 지금 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제 식당 같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뭐 규모가 워낙 작아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 뭐 한 테이블 뭐 총 해봐야 한 7, 8테이블밖에 안 되지만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지금 네. 그 이거는 정도밖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전 얘기예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엎치대 덮친. 예, 아니요.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이후에? 예,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규모가 작고 아, 맛집으로 네. 소문이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장사가 잘 됐던 지금 이제 집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돼버렸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한 바이러스 터져버리니까 이제 뭐 한 테이블 뭐 2명, 4명 뭐 이렇게 예약이 잡힌다고 하니까 이게 뭐 거기서 그쪽도 지금 망연자실이에요. 갑자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렇죠. 예, 뭐 언제까지 좀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예상이 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실은 저희도 점심에 이제 바깥에서 식사를 하기가 사실은 약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도 오고 네. 뭐 저부터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스가 한 140, 한 5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 사스가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그렇게 잘했어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작은데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전파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강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이 정도로 엉성하게 대응해버린 이유라 사실 이게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진짜 솔직히 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좀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니까 요즘에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뭐 저도 지금 뭐 작은 사업을 운영합니다마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아 이제 제 농담이 아니고 진실되게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유니세프를 후원을 했거든요. 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뭐 한 3만 원 정도 후원을 했었는데 그거 후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끊었어요. 아 진짜로. 아니 뭐 나중에 네. 뭐 누가 이제 뭐라고 뭐 저희가 인기가 많으면 제가 인증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업계 지금 그 경기가 안 좋은데 그나마 좀 되던 데들도 이제 다 작살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만 해도 얼마 전에 사업체를 접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최악의 상황이죠. 경기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고요. 예. 문제는 이러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단계는 위기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위기가 왔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정확한 대책이 서지고 예. 그나마도 정확한 대책이 서지면 그 대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암담한 게요. 문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저희가 최강 경기는 안 좋아요. 지금 경기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절망감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건지. 아니 경기가 지금 뭔가 안 좋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네. 대책이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장 표 날라가는 게 걱정돼서 그런지 그 맨날 되도 않는 발표하는 그 대통령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래프 퍼센테이지 보면서 딸딸이 치고 있는 건지 뭘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뭐 이건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이 아니라 세월호 때 예. 그 선장이라는 새끼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갔죠. 가만히 있으라. 예. 그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선장이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똑똑하고 체력,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거예요, 빨리. 그렇죠. 이제 인지를 하니까. 네, 배 밖에서 담배라도 피고 있거나 네. 배에서 구경하던 애들은 씨발 이게 뭐야? 그리고 튑니다.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방에 앉아서 선장의 말을 믿는 거예요. 캡틴의 말을. 예, 뭐 가만히 같이, 있으래잖아요. 같이 이제 침몰하는 그리고 거죠. 좋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 세월호 특수로 대통령 된 새끼 아닙니까? 세월호 특수로 여당이 된 새끼들이고요. 예. 그런 새끼들이 지금 위기를 위기라고 인지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저는 정말 미친놈들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제정신이 박힌 새끼들은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이번에 1월 달에 뭐 또 수출이 뭐 회복됐다고 했는데 이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핑계거리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뭐 꺾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또 오늘도 뭐 떠들어내는 모양인데 성장률이 지금 처음으로 마이너스 찍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한 바이러스 전이에요.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여간에 뭐 기승전 선거인데 이 시청해주시는 혹시 몇 분 안 되는 이 시청자분들 투표 잘하세요. 진짜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을 찍었던 참 반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 호남 사람이에요. 왜? 친가 외가 다 호남이에요. 저는 뼛속까지.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한나라당이 그 좀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이 못한 건 맞아요. 뭐 걔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뭐 그랬던 거는 인정을 해요. 저도 사실이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모 방송에서 항상 모 유튜버가 항상 하는 말처럼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니까 얘네들은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얘들은 국가라는 큰 틀을 볼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사스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기억도 안 메르스, 나는데 맞아요. 메르스 말고요. 예. 그 박근혜 때 그 뭡니까? 그 경상도에 미사일 발사기지 설치한 거. 예. 아우 씨. 갑자기 저도 생각이 진짜 안 나네요. 답답하네. 예, 해간에 그 네, 그때 사드. 예. 사드 설치할 때 예. 지랄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자파의 뇌가 녹네 말이 예. 그 대단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게 단순한 반미 감정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중국 눈치를 보는 거였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눈치를 보긴 봤죠. 보긴 봤는데 이제 어쩔 예.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때도 사실 아쉬웠던 게 그냥 까놓고 얘기했으면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미국의 해구산 속에 들어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중국에게 설명도 하고 예. 그리고 중국에게 어느 정도 좀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예. 액션만 취해졌어도 예. 중국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표현대로 빌리자면 중국은 대국이에요. 뭐 그 정도 상황 일리 있게 설명하고 중국통을 통해서 예. 그렇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걸 그냥 아몰랑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국민들 불안감을 끝없이 자극했던 새끼들이 지금 이 진짜 진심으로 생존이 걸린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가짜뉴스는 뭐 엄벌하겠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는 계속 감추거나 숨기는 거나 축소 발표하는 데 급급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금이라는 재화를 지불하고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응당한 서비스는 아니에요. 하여간에 여러분들
아니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누가 이거 보시면은 좀 저희 청와대나 이런 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수 경기마저 이제 작살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수출 경기는 뭐 살짝 반등이 일어나 가지고 뭐 회복세가 된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단 저 중국에서 장기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저거 장기화 되면 뭐 이제 수출도 못해요. 사실은 뭐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야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수 경기 망가지죠. 그럼 또 이제 와서 뭐 자체 생산하겠다고 할 겁니까? 네. 그 노 재팬 할 때처럼? 이게 정신 차려서 내수를 어떻게 돌리던지 하려면은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나게 걷고 있고, 쓸데없이 그냥 무상으로 뿌려야 되는 돈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뭐 방금 뭐 보니까 뉴스에 1조 얼마 정도 또 세수는 들것졌다고 하고, 지금 뭐 하여간에 지금 진퇴양난의 사태인데 좀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로. 아니, 출산율 대책에 몇 조를 썼는데 0점 몇 명 아닙니까 지금? 진짜 그 돈 다 어디 녹았는지 이거는 정말 특검을 해야 돼요. 그 엄청나게 쓰였던 예산에 비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지금 정권이든 다음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책임을 져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중간에 해먹지 않고서야. 왜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율 대책으로 몇 조를 쓸 일이 없어요. 뭐에다 써야 됩니까? 뭐에다 써야 출산율이 좋아집니까? 오히려 콘돔 제작을 막아버리든지 돈을 안 쓰는 방향이 되는 거죠. 밤에 전기를 끊어버리든지 TV나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밤에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하겠죠. 통행금지를 만든 그렇죠. 거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할 때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지. 도대체 출산율 대책으로 몇 조를 썼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그 돈은 누가 쓴 겁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출산율 대책으로 써야 될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디다 쓰일지 저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책으로 쓰이는지.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잡았다고 쳐요. 예. 그럼 애를 낳았으면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출산율은 떨어졌는데 그 돈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돈이 다 어디 갔냐고요. 아니, 어린이집을 더 증설, 애가 있어야 어린이집에 가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대책으로 쓴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딘가는 갔겠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먹었냐는 거죠. 이게 나라 돈이 눈먼 돈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가 오히려 특검 대상이죠.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낸 돈입니다. 국민들이 낸 돈이에요. 얘들이 자기네 주머니 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저는 어떤 당이든 자기네 목줄을 쥐는 죄어 오더라도 이건 분명히 법제화 시켜야 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만큼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본인들 스스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당이 있다면 그 당이 아무리 적은 당이라 하더라도,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밀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이게 나라 꼴을 정말로 다시 6.25 이후, 마치 종전 이후에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처럼, 뭐 박정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우리가 투표에 임하고 그런 각오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 이거 결국은 우리가 정권을 2번 바꾸지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어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지 해먹는 새끼들이 계속 해먹어 온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집단이 해먹었다고 해서 B라는 집단이 못 해먹었던 게 아니에요. A라는 집단이 해먹는 영역이 있고 B라는 집단이 해먹던 영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좀 더 많이 먹냐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투표나 국민들이 분노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막연하게 빠돌이 빠순이가 돼가지고 무조건 나는 뭐 문재인, 무조건 나는 한나라당,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에 근데 그나저나 이거 역병이 돌아가지고 투표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4월이죠. 예, 지금 사실은 그것도 걱정이 돼요. 뭐 연기 얘기도 뭐 슬슬 나오는 모양이던데. 네. 이제 이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 사태죠. 선거 때문에 통제를 안 하는 건가요? 뭐 그런 뭐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이제 보수 쪽에서 예. 투표율이 높으면은 불리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통설이. 예. 그러다 보는데 이제 여당에서 이제 자기들이 느낀 거죠. 예. 이것이
분위기 안 좋은데 예. 이 새끼들 투표를 못하게 해야겠다. 뭐 그런 작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방역 체계는 좀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매번 지금 대깨문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본인들이 창피합니까? 매번 비교하는 게 박근혜 정권이랑 비교해요. 메르스 때보다 낫지 않냐. 근데 안 나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또 기다려봅니다. 한번 기다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